최근에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 것 중에 하나가 명태균 씨 관련된 의혹들입니다. 네. 근데 아시겠지만 이 명태균 씨 의혹 관련된 사건이 성관이, 그 지역의 성관이가 수사 의뢰를 해서 검찰에 가 있었어요. 창원지검에. 근데 창원지검이 그 사건을 어떻게 했냐면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 보냈어요. 그리고 묵혀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공선법,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도과했어요. 그래서 공직선거법은 이제 수사를 못합니다. 맞아요. 아십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이 명태균 씨가 갖고 있다는 황금폰이라는 게 사라졌어요. 제때 압수수색하고 했으면 아마 확보도 할 수 있었을. 자, 이런 검찰을 믿고 검찰한테 수사를 맡겨라. 다 공명정대하게 해줄 거다. 어떻게 그렇게 하죠? 제가 드린 말씀과는 좀 다른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왜 저희들이 특검이나 이런 것들 예. 요구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저는 뭐 그게 관련성은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번에 김건희 특검에도 명태균 씨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고 하거든요. 저희들이 이런 걸 왜 자꾸 특검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그런 것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검찰이 제대로 수사 안 한 상황에 대해서 겸허히 좀 판단하시고 제대로 수사되게 만들든지 아니면 특검을 오늘 어떤 부분을 지금 특검을 해야 됩니까? 명태균 씨가 지금 특검을 해야 될 만큼 국가적으로 중요한 증거나 단서가 있습니까? 아니, 지금 다 본인의 주장이 아니요 본인의 주장이고 대통령 육성이 나왔잖아요. 대통령의 육성이 거기에서 무슨 특검의 대상이 제 말씀은 의원님 어차피 뒤에서 다뤄질 테니까요. 예. 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뒤에서 다루겠습니다. 검찰이라고 하는 수사기관이 이 정부 들어서 상당히 저희들이 봤을 때 정치적으로 움직인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감사원 역시도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진실을 밝히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검을 추진하는 건데 역대 제가 알기로는 어떤 대통령도 자신의 가족들에 대한 특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진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그걸 쳇바퀴 돌듯이 하면서 본인 관련된 거, 본인 배우자에 관련된 걸 막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저는 정치가 파행되고 경색되는 것이 나온다고 봅니다. 자, 마지막 저는 반론 뭐, 듣고 저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발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정권 5년 내내 적폐청산을 했던 검찰도 지금의 검찰입니다. 그리고 자꾸 뭐 이렇게 그 대통령 명태균 씨 이야기를 하지만 저희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 때문에 국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검 계속해서 똑같은 특검을 무한 반복하는 것. 저는 그것은 결국은 그 최종 종착점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한 탄핵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탄핵 청원 청문회 그리고 지금 주말마다 길거리로 나가는 거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한 무리한 탄핵 이런 것들은 결국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것이고요. 여러 민생 법안이 있지만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나기 전에 허위사실 공표죄 삭제하는 개정 법안을 발의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징역형이 선고된 날 당선 무효형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법 왜곡죄를 발의하고 민생 법안을 제껴두고 지금 이런 것들을 발의하는 것은 결국은 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전혀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없다? 지금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거부권 행사나 여당도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회의 이런 여러 모습들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건 부정할 수 없는 것이고 국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봅니다.